지금 입에서 단내가 나, 단내가. 아니 부끄러워서 말 잘못해서 못한다고 소장님을 하면 안 되냐고 이제. 목에서 피 맛이 난다, 피 맛이 나. 아니야, 모르겠다. 여기에 틈이 생겨갖고 나중에 빗물이 새. 그래갖고 약간 이렇게 살짝 V자로 해줘야 얘네가 이제 거기에 틈이 안 생기고 이게 꺾이지가 않고 물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끝까지 타요. 저기에 물이 한번 새가지고 저 프레임에 물이 들어가면은 다 녹슬고 망가지고 아무리 좋은 재질로 윙을 만들었다고 해도 물 차면은 끝나요, 그냥 생명으로. 보면은 이거 조끼를 입어야 돼요. 자체 끝나면 양쪽 문 닫고, 그다음에 이제 축저 같은 경우에는 축 올리고 출발. 오늘 스케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어저께 상차한 거, 어제 상차한 거를 와서 오늘 이제 하차를 한 거가 아침에. 지금은 이제 밑에 내려갈 거, 남양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차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내려가서 하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차해가지고 위로 올라올 거예요. 아니야, 모르겠다. 거리가 한 68km 정도 나오는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완전 고정 노선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뜨내기 노선이 아니라 아주 고정 노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차 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가서 쳐줘야 돼요. 안정적인 매출보다는 우리한테 고정적인 일이 중요하거든. 내가 리얼로 얘기해요? 괜찮아? 네네. 처음에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다 처음 하시는 분들 매출을 먼저 따지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할 건지를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류 쪽에서 일을 하겠다. 그럼 물류에서 나오는 매출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는 어떤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 회사를 고를 때? 네. 얘 잠자는 시간이라든가 이게 고정으로 도는 노선이 일하는 패턴이 상하가 되는구나. 근데 어디는 상행 해가지고 위에서 시내발이 하나 타고, 그 다음에 또 하행해가지고 또 시내발이 하나 타고, 이런 식이 있어요. 이야기한 거하고 다르겠지. 처음에는 뭐 매출 얼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매출보다는 일하는 시스템을 보고 내가 내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일을 해야 매출을 올릴 수 있거든요. 내 컨디션 조절 못하고 일하는 패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위로다가 그냥 매출만 올리려고 일을 하면은 가요. 진짜 가. 얼마나 그 물량이 있나, 그리고 그 회사의 재정이 얼마나, 재정권이 얼마나 안정권이 되어 있느냐를 알아야지. 그래도 이제 나하고 거래하는 회사인데, 뭐 운임료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우리는 이거 지금 요번에 못 받아갖고 다음 주에 주겠다, 다음 달에 주겠다, 이달에 주겠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숨만 쉬어도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기름값이다 뭐다 유지하는 데만. 그런데 이게 재정이 안정이 안 돼 있는 회사면은 그런 데는 이제 별로지. 아무리 매출을 올려줄게. 매출을 올려준다는데 이 회사의 재정이 안정권이 아닌데 어떻게 매출을 올려? 못 올리지,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시스템하고 회사의 재정적인 안정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런 걸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어. 저희 회사도 밀린 적이 있었어요. GT는 제가 알기로는 밀린 적은 없고 잘 땡겨주는 것 같은데. 먼저 미리 주는 거? 대표님 착하시네.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일단은 저번에 한번 만나봤지만은 약간 뭐라 해야지, 이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분들 일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 100% 다 마음에 들겠어? 마음에 들진 않지. 그치. 서로 불평 불만은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신뢰가 가는 거죠. 그냥 얘기하니까 신뢰가 가고, 게다가 우리 이제 배차해주는 이제 홍부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우리한테 돈 10,000원이라도 더 좋은 걸 주려고 노력을 해. 이거는 제가 봐도 보여요. 네.
왜냐면 진짜 골머리 잡으시면서 점심도 거의 안 드시면서 그 배차 10,000원, 20,000원 더 잡으시려고 되게 노력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배 차장이 얘기하면은 그냥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까 하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 가면 대충 얼마다 이게 나오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돼? 원래 단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만족성이 없어. 그냥 기름값 때문에 가는 거야. 아, 근데 일이 정말 없으니까 기름값 때문에라도 그거를 자꾸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일단은 여기 괜찮아. 아. 그 홍부장은 진짜 믿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부장님 들으시면은 엄청 기분 좋겠다. 좋으라고 한마디지. 아, 아니 농담이고 진짜 그냥 오늘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뭐 어디 좋고 이게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거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이런 생각을 갖고 해라. 내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이 GT라는 일반 내가 알고 있는 분류하고는 좀 달라. 어떤 부분이 달라요? 일단 같이 일하는 사장님들에 대한 인정이 제일 큰 거는 일단 인정이 있고 인정이 있는데 선은 확실하게 있는 거. 그렇다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하면 오늘 없어요, 오늘 안 돼요, 사장님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럼 뭐 사장님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약간 던지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를 같이 이제 상생하는 관계로 보니까는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협의해가지고 서로가 만족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 나는 되게 높이 사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모세도 하고 농산물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화물 일하는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보정으로다가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 뛴 적도 있고 그 여러 가지를 했죠. 그냥. 이게 화물차로 했을 때 나는 이거 누가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다 해보다 보니까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든 거든. 그냥 이게 화물차는 낭만이 있어요. 아침 새벽녘 보는 노을이라든가 그냥 이제 해질녘에 보는 노을이라든가 아무튼 그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낭만이 있어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 하시는 분들이 매번 뭐 상하차 대기에 좀 짜증내고 힘들고 왜 빨리 상차 안 해줘, 빨리 하차 안 해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상하차나 이런 것도 걔네만의 그 시간적인 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상하차 대기 시간에 쉬면 돼요. 나는 우리 사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냥 쉬라고 잘하고 그게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주무시라고 네. 스트레스 받아봐야 나만 안 좋지. 마인드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배우고 싶어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질척거린다고 맨날 구박받아. 다른 사장님들한테 그만 질척거리라고. 정이 많으시구나. 떨리네. 아니,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사장님 근데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내용 반도 안 들어가거든요? 영상에. 길게 다 못 담으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막 던지셔도 되고 너무 좋은 말 안 해주셔도 되고 좋은 말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지. 원래 보통 사장님들이 다 매출 보고 그 회사에 혹하거든. 맞아요. 저쪽에다 세워놓고 기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기사님이 이 자리냐 이 자리인지 얘기를 해줘. 이 자리지. 고맙습니다. 전표 받고 출발.
대저동으로 갈 거고요. 키로수는 지금 368km 나오고 2시 50분 3시 이전에 이제 도착하는 걸로 하고 갑니다. 오톤 일을 처음 알아보실 때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오톤 일을 처음 알아봤을 때 모든 게 다 걱정이었지. 근데 나는 약간 처음 시작할 때가 좀 달랐어요, 상황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고, 그 사업이 망했을 때 정리를 하는 과정에 나한테 트라고 14톤 차가 한 대가 있었거든. 아, 진짜요? 정리해야 될 차가. 근데 이거를 정리하기보다는 좀 이걸로 화물 일을 해보자 해서 이제 나는 그렇게 해서 시작했지. 네, 그 14톤짜리를 하다가 차가 수리하거나 이제 그런 것도, 그다음에 오일 교환이라든가 기름도 얘가 이제 더 적게 들어가니까 유지는. 근데 짐은 14톤 짐을 다 실을 수가 있는 거지. 아, 층을 늘려서? 윙이 10.2m니까 아. 윙 길이가 그만큼 나니까 그 정도 짐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걸로 네, 내려왔죠. 하루 평균 근무 루트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낮에 상차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하차를 하고 다음 상차지를 이동해서 상차를 하고 위로 올라가서 하차를 해도 그렇게 막 힘들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제 통장, 그냥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쭉 잘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잠만 자는 시간인 거고, 중간에 이렇게 샤워하고 씻고 그런 거 밥 먹는 시간도 어느 정도 다 되니까. 근데 이제 뭐 파주라든가 이런 좀 멀리 간다 했을 때는 그만큼 좀 적게 자야겠죠. 근데 적게 자면 적게 잘수록 그만큼 내 매출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GT 오신 이후로는 그래도 통잠을 좀 자시잖아요.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보통 한 7시간 넘게 자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말할 때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잠을 자고 내가 체력이 돼야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돈을 벌려고 내 체력을 계속 받아가려면 안 돼요. 배터리도 띵동하고 충전도 해야지. 충전 안 되면 힘들어. 초보 기사분들께서 이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체력 관리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그럼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일을 하려면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컨디션 관리를 못하는 게 일단 수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차대기, 하차대기 할 때 왜 하차대기 늦어, 상차대기 늦어, 이게 아니라 그때라도 뭐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무조건 나는 자야 된다고 봐요. 자거나 내가 쉰다고 봐야지 이거를 내 근무 연장의 시간으로다가 여기서 계속 대기하고 있고 막 그런 걸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힘들다는 거야. 하고 그냥 쉬고 있으면서 뭐 TV를 볼 거면 TV를 보고 뭐 잠깐 통화할 일이나 뭐 내가 개인적으로 할 게 있으면 하면 되는데 하차가 이렇게 빨리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면은 내 컨디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를 좀 추천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되게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자영업자란 말이야. 근데 이게 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그냥 나 하나로 해갖고 이 차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 뭐 회사, 그 다음에 이 화주, 이 여러 명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좀 욕심을 버려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졸음운전 하잖아요. 그쵸. 그 졸음운전이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하고의 졸음운전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졸음운전 하시다가 사고 나면 대형으로 정말 크게 나는데 일반 승용차들은 내가 이제 피곤한 거야. 눈이 피곤하고 막 이제 피곤하면 뇌에서 계속 잠이 온다. 그래갖고 차를 세워놓고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졸음을 쫓으면서 할 수 있는데 화물차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뇌가 잠이 들어버려요. 우리는 가다가 그냥 내가 잠이 들니까 그냥 갑자기 훅 그냥 내가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한 거고. 그리고 네. 네. 뭐 또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남양주 보내겠구만. 남양주로. 아니 2천을 보내야지 남양주 보내면 어쩌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빨리 가셔야 되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우리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밀양 내려가는 걸로 들어가가지고 몇 시 입차야? 4시 밥 못 먹어. 가야 돼. 빨리 상처받고 계십니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시겠다고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권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시면은 이게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갚아야 되니까 뭐 차를 그냥 내가 일시불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사실 건데 그걸 갚으려고 하시면 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경우가 생기시거든. 근데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젊은 친구들은 좀 할부도 일찍 갚고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차로다가 하면 그만큼 나오는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난 젊은 친구들한테는 조금 해보라는 권장을 많이 하고 싶어요.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27살 하고 그다음에 29살 하고 이제 막 전역한에 이제 23살짜리 있는데 걔네 그 3명한테는 제가 권했는데 걔네는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하고 있는데 27살하고 29살은 걔네도 차값을 다 갚고 지금은 자기네 차로다가 운영해가지고 뭐 머리 괜찮게 잘 벌고 있고 22살짜리는 지금 차 뽑은 지 이제 1년 돼가지고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도 아마 나중에 이제 우리 회사 이쪽으로 올지도 몰라요. 아, 진짜요? 나는 일단은 좀 연배 있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근데 이관 차량이라 갖고 공장에서 공장으로만 이동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는 이제 하루에 일단 뭐 4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데 나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외곽으로 나와서 장거리 운전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를 가셨으면 좋겠다. 층간 하차 해가지고 그 물류센터를 보면 1층부터 7층까지 있는데 이 층간마다 하차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량을 처음에 구매를 하거나 준비를 하실 때 신차가 좋을까요? 중고차가 좋을까요? 저는 신차를 뽑으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질문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톤 쪽은. 네, 신차를 뽑으라고 하는 이유가 짐을 싣는 차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타는 자가용이 아니라 짐을 싣고 움직이는 차고 짐을 싣다 보면 어디든 고장은 나요. 근데 이 차가 만들어져 있는 이 모든 게 다 손으로 갈아줘야 되고 교환도 해줘야 되고 또 관리도 해줘야 되고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건데 그거를 다른 분이 타던 거를 내가 이제 가지고 왔다 했을 때 그 차에 대한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탔는데 갑자기 미션 나와 막 1000만원을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의 이 차가 첫타입 맥센인데 맥센 같은 경우에는 미션을 내린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시작점이 550이에요. 차라리 AS 차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AS 기관에 이런 게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도 중고차 구매해갖고 하시는 분들 이제 얼마 안 타신 분들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얘기해요. 차를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 왜? 새 차가 나왔는데도 말썽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차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차를 새 차냐 중고차냐 물어보면 같은 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새 차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많이 봤죠. 어떤 형님은 탱크롤이 탔는데 이 요소수가 문제인데 요소수가 안 잡힌 거 어디가 문제인지를 몰라. 한 2천만원 넘게 들어와서 수리했는데도 결국에 못 고쳤어요. 차량 유지비 중에 생각보다 이건 진짜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으세요? 차 수리비. 어차피 기름은 내가 다니는 것만큼 번다고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직원을 운영하듯이 월급을 주듯이 나는 이 차를 내가 끌려면 나는 그 기름으로 얘한테 월급을 근데 의외로 얘가 이제 뭐 어디가 아파 그러면 또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고 병원 데리고 갔다 하면 여기 6개 100단위부터 시작이니까 그게 이제 좀 그렇죠. 잘 유지하시는 꿀팁 있으세요? 오일을 잘 갈아줘야 돼요. 아, 진짜요? 오일이 중요하구나. 오일 잘 갈아줘야 되고
사람도 그렇지만은 기계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돼. 아, 차한테요? 네. 야, 내 차 원래는 내가 얘를 무적이라 불렀거든요. 오. 애칭이.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내 이거 경적 소리 듣다가는 백고동이래. 백거는? 왜 들어봐요? 오. 백고동이거든. 그래갖고 백고동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나는 백고동한테 일요일날 집에 딱 들어가면 소주 한 병 사가지고 밖에 뿌려줘. 고생했다. 한잔하고 다음 주에 또 고생하자. 그러고 들어가. 그리고 이제 하다가 만약에 정말 무거운 짐을 실었다. 휴게소도 직영점들이 있어. 직영점은 기름값이 비싼데 그 기름을 넣으면 확실히 차가 출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아진다는 걸 느끼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 따지면 소고기 먹이는 거야. 똑같이. 비싼 거 주시네. 네, 비싼 거 한번 먹여주고 그리고 손세차를 가고 아니면 주유소에서 이제 한 번씩 할 때 있고 그리고 안에 내부도 무조건 이렇게 물티슈로 자주 닦아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에어가 계속 너 깨끗해. 너 화물차로 너 지저분한 애 아니야. 너무 웃기다. 내가 얘를 그렇게 막 내가 병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일하는 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내 개인차는 그렇게 안 하거든. 내 개인차는 지금도 가면 막 바퀴랑 막 힐하우스 안 하면 아주 그냥 흙이 그냥 한가득. 아직도 그 차 타세요? 무쏘? 그거 뭐지? 물속에 들어가는 차. 무쏘. 아직도 그 차 갖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요즘에도 취미로 오프로드 타세요? 요즘은 많이 못해요. 지금은 자주 못하고 이제 쉴 때 아들이 뭐 어디 가고 싶다 할 때 그때는 이제 지금 한 번씩 운영하고. 그러면 주 1회 쉬시니까 그때는 온전히 가족이랑만 있으시겠네요. 네, 그때는 온전히 거의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치킨 시켜달라고 고기 먹으러 아들하고 이제 둘이 뭐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 여름에는 무조건 계곡으로 가고 주말마다? 너무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는 노는 사람인 줄 알아. 아빠는 왜 자꾸 놀아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진짜 노는 마인드로 일하시잖아요. 약간 그러지 않았으면 못 버텼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도 일할 맛이 나지. 자는 데가 그냥 차에서 자는 거고 차에서 타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나와서 뭐 간단하게 먹고 출근해가지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운행 시작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하게 되면은 퇴근하면 이제 휴게소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휴게소에 모여가지고 고기 굽고 소주 한잔 먹고 자고 또 출근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상하차지에 대한 빨리 가서 내려야 돼. 빨리 가야지. 그리고 빨리빨리라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 어차피 이 차는 가는 시속은 정해져 있어. 너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좀 수월한데 아무리 내가 밟아도 90, 리밋이 90이야. 아니 92에서 딱 끝나. 더 달리지도 못해. 아 진짜요? 저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일요일날에만 집에 들어가는데 토요일날 그거는 내가 정하게 나누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쉬어도 되고 아니면 뭐 금요일날 저녁까지만 하고 집에 들어가서 토일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나오니까 이틀 그렇게 집에서 쭉 쉬어도 되고 근데 우리는 바퀴를 굴리는 것만큼 내가 하는 것만큼 버는 사람이 직업 자체가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버리려고 일요일날 하루 집에 갑니다. 타박이 처음에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쓸쓸했어요. 매일 집에서 이제 북적거리면서 와이프하고 애하고 같이 뭐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따가 나와가지고 차에서 생활한다는 게 좀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많은 대화를 하지만은 아무튼 혼자 일할 때는 진짜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뭐 주변에 친구들하고도 이제 간단하게 통화하든가 집에서 이제 통화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래 많이 듣게 되고 그냥 뭐 TV 보고 뭐 유튜브 이런 거 틀어놓고 그러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제 남성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천천히 가고 있어야지. 진짜. 내가 화물차를 몰면서 와 내가 이 운전대에서 자꾸 일을 하면서 와 진짜 이런 낭만이 있네라고 느낀 게 전국 어디를 다 간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짐을 싣고 다니면서 일을 하지만
그래서 또 예를 들어 뭐 속초 양양을 갔어. 차 세워놓고 거기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나 볼 수 있는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이제 풍경이라든가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많더라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맨날 차에 있는데 그거 뭐해, 맨날 운전만 하는데 맨날 장난치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려놓고 주변만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면 옆에 보면 저기 공원이 있는데 저 공원에 내가 아들 데리고 와서 캠핑을 한 적이 있는데 오. 정말 되게 좋아.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거야. 공부를 하게 되고 보게 되고 굉장히 역마살이 강한 거죠. 처음에는 막 급하게 다녔는데 좀 더 지나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겨. 그리고 일단 4시간이 많으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많으면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 같고. 진짜 많아. 아무리 지금도 생각해봐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도 많고. 아 대박! 남성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고고. 아 역시 우리 저희 사랑스러움이 좀 좋지 않으십니까?